좋아. 됐어. 잠깐만. 내가 4. 이 충돌이론. 좋았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잘들 있었어요? 아유, 좋아. 오늘요 기체 조금 더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앞에까지 했던 내용이 이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었죠. 여기서 그 A하고 B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우선 B 먼저 얘기했었는데 B의 의미가 뭐였죠? 바로 실제 기체에 크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된 그 보정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자체 크기 100% 그걸 반영하는 건 아니고 자체 크기와 비슷한 숫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가 이게 B였고요. 그다음에 A는 또 뭐였냐면 그 실제 분자들은 서로 간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인력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또 보정해주는 항이 이 A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알겠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반데르발스 상대방정식을 또 누구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냐면 이 컴프레션 팩터. 컴프레션 팩터 기억나요? 우리말로는 압축인자라고 하는 건데 보통 뭐로 썼어요? 알파벳 Z 이렇게 썼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이 컴프레션 팩터 Z를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우선 이 수식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실제 기체 압력은 RT over VM 빼기 B 빼기 VM 제곱분의 A. 자,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바로 컴프레션 팩터 Z 이것을 표현해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컴프레션 팩터는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됐어요? 바로 P, VM 짜잔 한 다음에 RT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수와 컴프레션 팩터를 연결 짓는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짜잔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을 정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겠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쟤를 정리해서 저기다가 쇽쇽 넣어주시면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별거 아닙니다. 놓고 이제 쭉 표현하면 되는데 자, 표현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1 빼기 VM분의 B 1 마이너스 RT VM의 A. 오케이. 아이고. 보시나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컨버전 팩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요 Z에 대한 압력 그 압력을 여기서는 알파벳 P로 썼었죠. 혹은 부피 역수에 대한 영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실제 기체에서는 압력하고 부피의 역수가 같은 개념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의 역수가 여기에 있는 컴프레션 팩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영향을 알아보려면 뭘 해보면 되겠어요? 수학적으로 쟤를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부피의 역수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부피의 역수, 여기도 부피의 역수인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부피의 역수가 밑에 있으니까 쟤를 제곱한 다음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해서 위로 올려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하고 쟤는 빼기 rt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여기서 부피의 역수가 그냥 통으로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요만큼이 통으로 변수고 요만큼이 이제 통으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분수함수 미분하는 거고 이건 단순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냐면 바로 요거 압력 이퀄 0 혹은 부피가 무한대인 조건 요것을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실제 기체인데 압력이 0이 되거나 부피가 무한히 커지거나 요것이 이제 무슨 조건이었어요? 바로 실제 기체가 바로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죠. 온도 조건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압력 혹은 부피 조건이거든요. 저압 조건이거나 부피가 아주 크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한다고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건 뭐 너무 중요해서 수능에서도 자주 나왔었다고. 그럼 결국 여기서 뭘 하자는 거냐면 이 표현에서 바로 짜잔 한 상태에서 얘를 부피가 무한대다 이렇게 미분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부피가 무한대다면 여기 무한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무한대 뿅 넣으면 여기만 부피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0으로 수렴을 해버릴 테니 바로 b 빼기 rt분의 a가 되는 거겠죠. 좋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거 아, 아트 아니 이거 이렇게 합시다. 다시 변원 조건 자, 지금 이제 요 내용 하나 해볼 텐데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슬쩍 했었던 거거든요. 자,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자면은 자, x가 컴프레션 팩터고
Y축은 압력입니다. 여기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1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변하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기체는 똑같은 기체들이다. 온도가 변하면서 컴프레션 팩터가 막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짜잔, 이런 패턴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짜잔, 이런 패턴도 하나 나타난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런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것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이 조건이 중요하죠. 자, 이 조건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조건이죠. 압력이 0으로 수렴하거나 부피가 무한히 큰 조건. 그게 지금 여기잖아요. 맞아요? 압력이 0 맞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0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가 큰 조건이니까. 거기에서 뭐를 조사해보자. 1차 도함수의 크기를 구해본 거예요. 그럼 이 1차 도함수의 크기, 이것의 실용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봅시다. 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짜잔,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만약 반대를 봐서 상태 방정식과 관계가 있다면 이거 아니야, 이거 접선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보시다시피 0보다 큰 조건이 되겠지. 원점의 접선이 게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얘를 풀면 이때의 온도 조건은 뭐가 되냐면 큰 거야. 뭐보다? RB분의 A라고 하는 어떤 조건보다 큰 거라고. 뭔지 알겠죠? 넘어가고 넘어 계산하면 금방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보세요. 이런 경향성을 갖는 걸 보면 요런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요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온도 조건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RB분의 A보다 작은 온도 조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RB분의 A, 자, A 반대르발 상수, B도 반대르발 상수의 R은 기체 상수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떤 상수, 이게 다 상수니까 어떤 주어져 있는 상수보다 더 크거나 더 작거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얘는 그냥 어떤 고온 조건이 되는 거죠. 반면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숫자가 있을 건데 그거는 기체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주어진 기체마다 반대르발 상수 AB가 있고 기체 상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구해놓은 어떤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기체마다. 그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어떤 저온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르발 상태 방정식에서 앞에서 컴프레션 팩터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질소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600도 정도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00도 정도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고온 조건일 때, 저온 조건일 때 이 초반의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여기에 있는 컴프레션 팩터 전체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B 빼기 RT분의 A예요. 그래서 반대르발 상수 A, B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기 우리 저 강민 오빠가 방금 뭐 얘기했잖아요. 뭘까요? 또 뭐가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바로 그래프가 이 반대르발 여기 반대르발세 자꾸 컴프레션 팩터가 이제 압력에 따른 그 변화율을 볼 때 어떻게 되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었냐면 확 커지거나 작아졌다 커지거나 외에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었냐면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조금 다시.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원점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나 알아볼 수가 있냐면 바로 두 번째 보일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일 온도는 어떤 온도 조건이에요? 저기에 있는 요 접선의 기울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압력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부피가 무한정 커지는 이 컴프레션 팩터의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하필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때 이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게 R B분의 A를 뜻하는구나. 즉 지금 여기 어떤 조건보다 더 고온인 조건의 그 어떤이라는 이 말이 이게 바로 보일 온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보일 온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온도가 보일 온도가 될 때의 그래프 패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컴프레션 팩터가 보통 대략 한 여기까지만 해도 100기압 정도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100기압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전체에서는 저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간의 실용적 어떤 상황에서는 100기압이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압력이라고요. 왜 목성 같은 데가 200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수소기체 200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무슨 유튜브 뭐 이렇게 뭐 채널 같은 거 찾으면 뭐 우주선이 목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런 영상 되게 많아요. 네. 뭐 아무도 모르지만 막 예상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기하긴 하더라. 네, 그죠? 네, 신기하더라. 뭐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100기압 정도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버리면 이 노란색 실제 기체는 진짜 이상기체에 아주 가까워지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는 어떤 온도가 보일 온도인데 반데르발스 수식이 그 보일 온도를 이렇게 개념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컴프레션 팩터 그림할 때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앞에서 그림 그린 적 있거든요. 그때 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붙었다가 뜨느냐? 그게 바로 그때 온도가 반데르발스 온도이기 때문이다. 아니, 반데르발스 온도래지. 반데르발스 온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보일 온도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막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 저압 조건 그리고 TB 온도 조건에서 실제 기체는 매우 이상기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죠?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어느 챕터에서 했었어요? 바로 비리알 전기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보일 온도가 우리 어디서 배운 거냐면 비리알 그 전개에서 보일 온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리알 전개에서 배운 그 보일 온도를 반데르발스 방정식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 문제는 저기 뭘 하나 보냐면 원래? 원래 수록이 하나 안 돼 있네. 그래요? 나중에 이따가 재밌는 문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프린트 하나 해와서. 됐다.
자, 이거 아시겠죠? 만수 알겠죠? 강민 알겠죠? 그래. 민치도 알겠죠? 그래. 진율 알겠죠? 좋아. 만수 그거 스파이더맨 봤어요? 어? 어땠어요? 어? 뭐 했다고요? 아, 그거 본다 학원 쬐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나는 어떻게 봤냐면요. 완전히 찢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와, 진짜 최근 나온 마블 중에 최고였어요, 진짜. 아, 전개가 조금 황당했다? 아, 빠르다. 그게 진짜 한 3시간짜리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시간 40분짜리거든요. 꽤 긴 편인데도 예, 갑자기 막 탁탁 그게 상업주의를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길게 잡으면 또 돈을 못 버니까. 내용이요? 내용이요? 와, 진짜 눈물 나죠, 눈물 나. 진짜 와, 가슴이 이제 먹먹해. 진짜 끝나고 나면 이게 가슴이 막 이게 막 이렇게 돼요, 진짜로.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최고였어요, 최고. 에? 에? 아, 그런가요? 그쵸, 예, 그것도 나오고, 예, 그 네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여튼, 정말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그래서 저녁에 그거 마지막 회차 영화를 가족끼리 다 보러 갔거든요. 11시 반 영화인가? 그거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최고.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아, 가슴이 진짜 찢어져요. 하여튼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영화가 이 물량을 쏟는 것보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재밌느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하여튼 그렇다. 되다. 그리고 누가 죽어? 누가 죽어? 그죠? 자, 보자. 아우, 재밌어. 이 보고 나서 스포하는 게 너무 좋아. 자, 다 적었나요? 아이고 됐다. 자, 적으셨죠?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것이냐. 아우, 간지러워. 찾았어요? 자, 갑니다. 다리 아파. 자, 지금 나이. 제가 지금 나. A 이제 반대를 봤으면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이 리얼 게스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 바로 5.6 하면 되죠. 반대를 봤으니까 5.5였죠. 방금 지우고 까먹었어. 아, 진짜. 5.6. 자, 레나드 존스 포텐셜. 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E라고 쓰고 LJ 이렇게 쓰고. LJ? 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스파이더맨 여자친구가 MJ잖아. LJ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이 뭐냐? 얘는 짜잔, 요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엄청 많이 했지만 실제 기체 분자끼리는 서로 뭐가 나타나죠? 실제 분자끼리는 서로 뭐가 나타나요? 인력도 있고요.
청력도 있고요. 그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인력 청력 중 뭐가 나타나죠? 대부분의 우리의 실용적 경우에서는 인력이 주로 나타난다고 했죠. 청력은 왜 잘 안 나타나요? 바로 거리가 아주 가까울 때만 그 청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체 분자가 이미 거리가 그 정도로 아주 가까워지면 이미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라고 하면 거의 인력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뭐 인력이 있으면 청력이 있을 수 있고 뭐 여하튼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인력하고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걸 뭐라고 했어요? 인력하고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한 거. 인력과 청력을 에너지로 표현하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인력, 청력을 적분한 게 그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체 사이에 인력과 청력을 생각한다면 그 실제 기체들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지. 그걸 저 레너드 존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저기 지금 나 이요. 그래서 짜잔 나중에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죠?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예요? 그야말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 바로 이거 다 앞에 거 빼고요. 그냥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이런 거였었어요. 기억나요? 사실 얘는 레너드 존스 포텐셜도 이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수소 원자 사이 거리에 따른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그래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의 거리에 따른 어떤 결합 형성 그것도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제 결합 진동을 하는 그 어떤 결합 진동 모델에서 몰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또 컨셉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또 이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선 무조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항상 이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이 레너드 존스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레너드 존스는 편의상. 자, 바로 첫 번째 1.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자, 내가 수식을 외워서 써봤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맞아. 오우, 오랜만에 썼는데 맞아. 저 외울 필요 없거든요. 절대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하도 써보다 보니까 슬쩍 외워졌네요. 안 틀리고 그대로 썼다. 좋아. 보이시죠? 저 수식입니다. 자, 근데 이때 제목을 좀 살피시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항이 뭔 의미인지는 이제 곧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잘 봐요.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짜자자잔. 이런 말이 있죠. 이게 suggested란 얘기예요. 이게 뭐 proved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증명된 그게 아니고요. suggest. 알겠죠? 자, 뭐라고 했었냐면 예전에 이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수학적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수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뭐냐면 정해진 수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위치에 따른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구 주제의 편리한 수식을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서 아무거나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수식은 증명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을 놓고 야 레너드 존스야 왜 수식이 이러냐라고 물으면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편해요 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다만 수식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 이런 수식을 제안했겠구나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줄게요. 줄게요. 자, 우선 저 수식에서 이제 하나 알아둘 건 당연히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거겠죠? 자, 뭔 말이냐면 뭐가 됐건 얘는 무슨 에너지예요? 레너드 존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래도 그냥 무슨 에너지일 뿐이에요. 위치 에너지일 뿐이죠. 그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변수가 뭐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이상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걸 입실론이라고 있고 시그마라고 있는데 숫자 4도 있고 뭐 그런데 뭐가 됐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 거리라는 거예요. 이 거리 R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항상 거리가 변수인 함수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변수냐를 명심하면 변수가 아닌 항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변수가 아닌 항들이 각각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그 레너드 존스 매개 변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각각이 이제 누구냐면 저기에 있는 시그마하고 저 입실론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라는 값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반가워요. 우리 오빠 이름이? 우진이 오빠. 그래.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네. 자,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죠?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보이죠? 여기 밑에다 써볼까?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시그마 이게 뭐냐면 변수가 뭐라 그랬어요? R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 R 자리에다가 시그마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그마 넣으면 1 빼기 1은 0.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표현하는 어떤 그 변수로서 이 뭐냐면 시그마를 하나 도입을 한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입실론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요 함수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입실론이 됩니다. 자, 이 매개 변수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실험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여기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거리 변수에다가 시그마를 넣으면 방금 0이 된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하면 그러니까 다항식의 미분이죠. 뭐 12승, 6승 이렇게 될 건데, 뭐 굳이 수식을 쓰자면 4 입실론 한 다음에 12 곱하기 거리에 대한 미분이니까 아유 그냥 귀찮아요. 알겠죠? 귀찮아요. 뭐 또 역수로 들어가 있는데 안 할래. 그냥 미분한 다음에 0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0. 0. 그러면 이거 뭘 찾기 위한 거냐면 바로 저 극소점 위치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요 극소점 여기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그게 바로 0이다. 이 의미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저 R 값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극소점 위치에서 저 R 값이 묘하게도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항이 바로 여기에요.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 자, 여기까지는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나와 있는 수식을 저렇게 제안했다면 수학적인 특성상 이런 성격들을 갖겠구나. 여기까지는 수학도 아니고 물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수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아니. 물리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여기까지 그냥 단수 산수일 뿐.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하나의 사실, 저 레노드 존스 포텐셜의 묘한 또 특징은 거리가 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리가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를 저 수식에다가 쪽쪽쪽 넣으면 그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입실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수식을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의 6승분의 1, 아니 2의 6승분의 시그마 딱 넣어주시면은 착착 계산하면 이거 4 딱 떨어지고 이게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 안에는 무슨 실험 저기에는 물리학적이거나 화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제한된 수식에 의한 그냥 뭐 산수적인 의미뿐인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들을 조금 더 하나씩 해볼 수가 있냐면 요겁니다. 여기 줄게요. 세 번째는 첫 번째 1 4 입실론 곱하기 R분의 시그마의 12승. 요건 바로 분자간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분자간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시그마의 6승 요 부분은 분자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기가 청력항 그 다음에 여기가 분자들 사이에 인력항이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물리학적으로 방향을 규정을 할 때 입자 사이의 청력이 항상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죠. 그것을 적분한 것이 이 항이기 때문에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로 표현된다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인력은 아이고 내가 색깔을 다르게 썼네.
근데 인력을 물리학의 상상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하기 때문에 요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위치 에너지에도 마이너스 항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저 앞에 있는 12승 항이 청력에 의한 항이고 뒤에 있는 6승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계산 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또 왜 청력항은 12승이고 인력항은 6승이냐? Nobody knows.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렇게 하면 실험 결과 설명이 잘 된다지 왜 12승, 왜 6승 이런 걸로 막 뭐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렇게 하면 그냥 실험 결과가 잘 설명된다지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 전체 그래프가 인력항과 청력항으로 어쨌건 합으로 표현되죠.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조건 스칼라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있으면 에너지는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진유르! 진유르. 진유르 괜찮아요? 네, 진유르 많이 힘들구나. 진유르. 그래 미안해요. 그래? 그래요? 완전 재밌었어요. 그래? 그래. 집에서도 정가연이 잘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책상이 자잖아요. 그럼 내가 몰래 뒤에 이렇게 딱 서요. 엎드려 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정가연 해요. 그럼 누가 자기를 부른 소리가 나니까 부시에 쑥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다시 할 거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내가 갑자기 10초 후에 내가 정가연 하면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그리고 다음 날에 가면 또 자잖아요. 그러면 또 뒤에 서 있으면 그 다음 또 학습이 돼가 뒤로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내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앉으면은 요 시선에 의해서 여기 안 보이잖아요. 여기 밑으로 싹 들어가고 거기서 청가연 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부시지 깨다가 한번 뒤로 보는데 앞보고 없잖아요. 다시 하고 있다 갑자기 내가 10초 있다가 갑자기 내가 밑에서 정가연 하면서 막 다리를 막 흔들어 막 완전 재밌어요. 재밌겠죠? 재밌겠죠? 완전 재밌어. 네. 그 다음에 막 침대 옆에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막 하여튼 막 재밌습니다. 네. 좋아. 우리 새로 오신 오빠 이름이? 우진이? 림우진? 림우진. 림우진. 우리 림 동지, 리무진 동지, 그렇죠? 리무진, 오진 좋았습니다. 좋아요. 다 좋았어. 오진 친구. 자, 나 적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스칼라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을 더하면 그냥 전체가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이게 전부 다지만 이 인력항하고 청력항을 여기다가 따로따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기에 있는 청력항은 그러니까 즉 이 거리에 대한 12승분의 1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그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정도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계속 수렴하게 되는 거겠죠. 12승분의 1이니까 거리가 이제 뭐냐면 멀어지게 되면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위치 에너지인데 이제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항이 되는 거겠죠. 요 12승분의 1을 도시한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인력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여기서 이름이 이게 너무 안 이쁜데? 하여튼 대충 알겠죠? 대충 그래프 좀 안 이쁘긴 하지만
이게 인력항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2의 6승분의 1의 요 거리 여기에서 이게 사실은 요거 그리고 요거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다 보니 대충.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의 6승분의 1이라는 거리에 대해서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값은 마이너스 입실론이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2의 6승분의 1의 시그마의 거리에서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함수값을 구하는 건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다가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해져서 바로 요 두 개의 합이 요거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값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값의 크기랑 같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은 저 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력과 청력의 에너지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고 그걸 합쳐서 전체 위치 에너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아이고. 자, 됐나요? 그 다음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또 누구랑 연결 지을 수가 있냐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1 근데 제한된 함수 1, 2, 4. 그다음 두 번째구나. 2 또 이거. 이 반대를 받아서 상태 방정식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를 받아서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랑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저 레너드 존스 포텐셜과 반데르발스카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으러 갑시다. 우리 림무진구는 커피 먹어요? 그래요? 누가 안 먹는다고? 진짜로요? 감기도 안 먹어요? 그럼 딴 거 시키면 되잖아요. 응?